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룬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까지 오른다 합니다. 바깥에 잠깐 나가셨던 분들 뜨거운 공기 좀 느끼셨어요? 정말 한여름 날씨만큼 뜨거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소 좀 냉정하게 숨을 고르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예기치 않는 순간의 시장은 냉소적이고 또 예기치 못한 순간에 랠리가 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잠시 쉬어가는 이 시간 공부하기 정말 최적의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내공을 함께 쌓아보시죠. 오늘도 더블지니와 함께 시장 강의 펼쳐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1시 구간대에 상승폭 거의 다 반납하고 좀 답답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시 구간에 접어들면서 좀 더 힘을 내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시장의 변화 상황 체크해 볼게요. 김은벽 캐스터. 양시장이 오늘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의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현재 구간 조금의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도 보합권 내 등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약보합권 터치하면서 3,25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내내 거의 보합권 정도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약간의 피로감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11시 구간에 3,260선을 한 차례 돌파했지만 이후로는 보합권으로 내려왔고요. 오후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302억 원 팔자세고요. 오늘 외국인도 2,185억 원 어제와 비슷하게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이 기관 쪽에서 시장을 좀 지탱해주고 있는데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2,676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현재는 혼조세를 기록하는 분위기인데요. 그 가운데서 이 상승하는 섹터들 중에서는 운수창고 섹터가 2.7%대로 가장 강합니다. 어제장에서는 해운주들이 좀 밀리면서 섹터별 움직임 자체도 살짝 부진했는데요. 오늘장 다시금 HMM이나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 중이고요. 섹터별로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의약품 섹터도 오늘장 미국장 쪽에서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신약 기대 소식 때문에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의약품 섹터 대형주들 위주로 1.4%가량 오름세고요. 통신업종과 운송장비, 서비스업 섹터도 1% 안쪽에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들을 보시면요. 두산그룹주들이 어제장 급등 이후에 오늘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계 섹터가 5%대로 비교적 크게 밀리고요. 의료정비 섹터도 2%가량 하락합니다.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약간 종목 차별화 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어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가운데 이 전기가스업 쪽도 예외가 아닙니다. 2%가량 하락하고요. 그 외에는 섬유의복과 종이목재가 현재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는 그래도 분위기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먼저 반도체 종목들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보합권 정도에서 시장 분위기와 비슷하게 흘러가고요. 81,9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보시면요.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에 공급하는 이 반도체 제품 일부에서 불량이 발생했다는 루머를 좀 겪었는데요. 회사 측 입장에 따르면 늘상 겪는 정도라고 합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 장중에 낙폭을 좀 축소했는데요. 0.7%가량 밀리면서 12만 7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언택트 종목들 여전히 빨간불 켠 가운데 특히나 카카오 1.5%가량 오늘도 상승세고요. 12만 8,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으로 살펴보시면 이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아두카누마비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2%가량 오르면서 86만 원 선 기록하고요. 셀트리온은 개별적인 호재도 있습니다. 2%가량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램시마이스씨를 캐나다에 출시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종목들 체크해보시면요. LG화학은 오늘 호주의 재련 기업의 지분을 7.5%가량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일단 2차전지 종목들에서는 오늘장 시세가 조금 약하게 나타납니다. LG화학도 0.9%가량 밀리고요. 삼성 SDI 0.8% 빠지면서 61만 7천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시장의 주도주 섹터로 부상하고 있는 쪽이 바로 자동차 쪽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다시금 현대차 하락 쪽에서 딛고 올라옵니다. 0.8% 오르며 24만 3,500원 지나가고요. 기아도 1.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와 더불어서 철강이나 이 건설 쪽의 주 재료로 쓰이는 종목들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멘트 쪽도 예외는 아니고요. 점차 가격 인상 압박이 좀 강해지게 되면서 오늘 시멘트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성신양회 6.9%가량 오르고요. 한일시멘트도 5.7% 상승하며 17만 4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기 장비 관련 종목들도 상승세입니다. 이 광명전기 같은 종목들은 원전 관련 모멘텀과 묶여있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오늘은 전선이나 전기 장비 쪽에서도 약간의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받는 섹터 중 하나가 또 전기 장비 쪽이 되겠는데요. 관련 종목들 보시면 광명전기 15%가량 오름세고요. 서전기전도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금호전기나 선도전기, 계양전기도 현재 상승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보다는 5장 들어서 약간의 차이를 벌리게 되면서 코스닥 쪽은 현재 강보합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987포인트 지나갑니다.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상승 출발한 이후에 바로 또 하락 구간에 진입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다시금 힘을 내서 5장에서 올라옵니다. 상승 전환했고요. 강하지는 않지만 강보합권의 시세를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에서는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345억 원 사자세고요. 개인이 142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면서 지수에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207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데요.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 SC를 출시했다는 소식에 해외 사업 기대감에 오늘장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4% 오르면서 14만 1,000원 기록하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0.8%가량 밀리며 55,800원을 기록합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가운데서 펄어비스가 오늘 1.9%가량 다시금 오름세 기록하고요. 58,900원의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프로비엠이나 CJENM 그리고 HLB는 강보합권에서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는 중이고요. 그 외에는 시젠과 SK머티리얼즈는 1% 안쪽에 낙폭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현재 알테오전이 7%가량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는 개별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서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바이오 종목들이 일부 개별 이슈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외에서 또 엔젠시스의 임상 결과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 헬릭스미스의 시세를 보시면 현재도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9,500원을 기록하고요. 그 외 종목들에서도 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셉니다. 방금 보신 알테오젠이 7%가량 오름세고요. 유바이오로직스나 TNR 바이오펩도 상승세입니다. 이 유바이오로직스나 또 이런 셀리드 같은 종목들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요. 이 백신 관련 모멘텀이 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토종 백신을 먼저 확보하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백신을 개발하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장 가장 크게 작용했던 또 이런 제약바이오 소식 가운데 아두카누마비 FDA 승인을 받으면서 알츠하이머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는데요. 5장 들어서는 현재 하락 전환한 종목까지 생겼습니다. 탄력이 좀 크게 둔화된 모습이고요. 피플바이오는 13% 오르면서 26,150원 기록하고 있지만 음봉 전환한 상태고요. 나머지 종목들 가운데 젠백스는 현재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권의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강의로 돌아가 보시죠. 네, 강의 두 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다시금 좀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 찬찬하게 들여다보고 여기에서 나의 포지션을 어떻게 구축해야 될 것인가 답을 찾아가 보세요.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건설주의 훈풍 계속될까라는 기대가 많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앞서 시황에서도 좀 체크를 해보셨겠지만요. 이 시멘트주들 오늘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건자재, 인테리어까지 주택 빅사이클 속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는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인데요. 이 안에 주인공인 건설주의 상승 움직임 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혜진 전문가님, 오늘은 또 금호건설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대건설도 2.4%, 삼성 엔지니어링은 전통 주택 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9%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설주의 상승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단순히 주거용, 주택만의 지금 호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주가 지금 환경이 정말 강력하게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고 네. 정말 빅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건설 업황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의 대형 건설사들, 관련 예. 기업들이 많아서 지금 다 지금 주가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만으로도 국한하면 최근에 건자재, 원자재 가격 다 올라갔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의 건설 업황도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의 기조로 지금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주거용. 맞아요.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건설업, 물론 공공에서의 공급되는 물량이기는 하지만 또 거기에 지금 낙수 효과로 지금 대기되고 있는 재건축 물량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네. 재건축에 대한 좀 규제가 좀 풀려서 이 물량들이 풀린다면 지금 건설사들에서 지금 잠재돼 있는 매출의 양이 거의 1년치의 매출은 초과할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한 번에 풀리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국내에서의 이런 재건축이라든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주거용뿐만 아니라 비주거용의 지금 상업용 이라든지 SOC 투자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수도권 중심의 GTS의 네.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그 지중화라고 해서 네. 그 땅 위에 있는 전선이라든지 시설들은 지금 지하로 깔고 있거든요. 오. 네,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양재 그쪽에 네, 도로도. 예. 네. 지하화. 그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너무 막혀요. 차가 너무 막히는 막히는 너무 곳이죠. 막혀요. 양재. 상습 정체 구간. 네, 맞아요. 그렇죠. 잠못 걸리면 판교 한번 가려면 네. 정말 그 현대 기아차 한 1시간 동안 보고 그 건물 1시간 동안 봐야 되니까. 맞아요. 네, 너무 아마 막.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지옥 같은 그 구간이 네. 얼마나 긴지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 강남 지하화가 양재. 한번 이 멘트가 되면서 정부 관계자 발언으로 한번 또 크게 튀어 올랐던 경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현실화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네. 현재 지금 삼성에서 양재 그 구간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지금 설계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한 건설 쪽에서의 또 기대감 또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해외도 계속 말씀을 드릴 네. 거예요. 해외 쪽에서도 지금 건설 업황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테니까 당연히 이런 그 전통적인 인프라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건데 네. 최근엔 또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주택 지표도 좋죠? 네, 그렇죠. 정말 물량이 최근에 지금 집세라고 하는 월세 가격도 네. 많이 오르고 있고 아. 지표들도 다 좋게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대도 기대가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용 쪽. 지금 미국에서도 데이터 센터라든지 네. 아니면 물류 센터라든지 이쪽에 대한 지금 건설도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리츠 가격도 지금 최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의 지금 리츠 관련 종목들도 다 상승을 하는 네. 이유도 이런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서 같이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적인 네. 지표 가격이 상승을 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유가가 최근에 좀 상승을 하고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또 여기서 기대되는 부분은 지금 중동 쪽에서의 지금 투자 재개예요. 네. 사실 2018년까지 중동 쪽에서의 지금 투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수주 소식이 많이 들렸었는데 한 2019년 이후부터는 또 잠잠했거든요. 네. 게다가 또 작년에는 코로나도 있었고. 그렇죠. 네. 당연히 작년에는 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잠했었고 또 마치 기회의 땅이었다라고 했던 중동이 이제 좀 리스크다. 오히려 그 해외에서의 수주가 멈췄고 발주가 멈춰서 그걸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조금 실적이 악화가 되기도 했는데 네. 이 부분이 다시금 살아나는 지금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중동 쪽에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가 다시 그 유가를 지금 재생산하는 쪽으로 지금 다운스트림 플랜트를 지금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신도시 건설도 지금 다시 재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국내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네. 여기서 몇 개, 점유율도 많이 가져오는 국내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중동발에서의 수주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 때는 정말 강력하게 지금 빅사이클에 도래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저희가 항상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또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원전이나 친환경 이 모멘텀 프로젝트가 또 건설주에서의 또 훈풍을 불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원전도 역시나 건설이잖아요. 네. 원전을 지금 이렇게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뭐 원전의 르네상스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네. 또 원전은 기업이 수출한다기보다는 이제 국가 간의 프로젝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팀 프로젝트를 짜서 이제 국가로 수주를 따고 수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이쪽에서 조금 강력하게 기대가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최근에 뭐 체코라든지 네. 뭐 이쪽에 수주를 따오려는 물량들이 많고 또 원전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새로 건설되는 것도 있지만 예. 해체하는 것도 어. 또 건설주엔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 노후 원전이 가동이 안 되고 네. 해체해야 될 부분이 지금 170개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물량들에 대해서도 국내의 기업들이 수혜가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프로젝트의 기대감도 네. 건설주의 지금 상승 배경이 되고 있어서 네. 여러 가지로 지금 건설주 업황이 좋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안팎으로 진짜 호재의 만발입니다. 다 좋네요. 그리고 특히 국내 부동산의 정책 변화를 첫 번째로 꼽아주셨는데 사실 이사 부동산 정책 나오고 나서 부동산 수주들이 다 꺾였잖아요. 하지만 이 고점을 다 4월에 넘기고 지금 계속해서 레벨업이 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심리적으로의 어떤 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대로 뭐 분양 물량 진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런 수치적인 내용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세요? 뭐 일단 건설주는 그 국내 관련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감은 확실하게 이거는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쪽은 플랜트가 수주가 되냐 안 되냐는 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상수가 안 좋으니까 네. 좀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근데 이제 그 상수 부분이 명확하게 톤은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다시 공급 안 늘린다, 규제다라는 것 이제는 못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제가 보기에 이제는 제 생각에는 건넜습니다. 강을 예, 강을 건넜나요? 건넜어요. 네. 예, 강을 건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이거를 수정하기는 어렵다. 공급 중심의 정책을 수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시장도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히 톤의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 오세훈 후보가 지금은 이제 그렇죠. 시장이 되면서 네. 어쨌든 서울시의 또 이제 주택 정책, 그다음에 특히 재건축 관련 부분이 변화된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정책 변화,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건설주들입니다. 지금 또 쭉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나오네요. 중요한 건 계속 올라가느냐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부동산 정책 이후에 나왔던 고점을 지금 다 뚫어내고 있어요. 대우건설은 그때 고점이 한 6,000원대였는데 지금 9,000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현대건설 역시 2월 연초 때 가격대가 45,000원대라면 지금 6만 원까지 돌파가 거의 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결국엔 이제 해외 쪽이겠죠. 국내 쪽은 이제는 이제 아까도 했지만 이것도 상수다. 네. 원래 엄청나게 부정적이었다가 이 부정적인 부분이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섰다. 이건 상수고 이제 결국에는 변수 쪽에서 어떻게 이제 모멘텀이 나오냐는 건데 원래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플랜트 수주가 거의 정지됐었죠. 우리 건설주들 뭐 해외 발주와 관련된 부분 작년에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말 그대로. 올해도 막 그렇게 기대감이 있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미국 지금 코로나가 해소가 되는 국가들이 네. 그 선진국 중심이죠. 그러니까 중국 아니면 뭐 그러니까 선진국을 제외하면 중국, 네.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유럽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이쪽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건설주들이 플랜트 활동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그게 크게 하지 않아요. 중국 역시 뭐 당연히 안 되죠.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동남아나 그다음에 이제 중동 쪽이 이 열려야지 해외 쪽의 수주는 열리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동남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그 중동 쪽은 아직까지 코로나 관련 코로나 부분이 확산이, 네.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코로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발주는 하반기부터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동 국가들도 이게 백신이나 이런 것들에 맞는 쉽게 말해 스케줄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나 동남아 국가들도 내년 하반기 정도면 뭐 집단 면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스케줄에 맞춰서 관련 기업들이 제가 보기엔 수주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중동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 유가가 많이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플랜트 수주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중동은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뭐 이런 쪽에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 부분에 수주도 많이 해요. 네. 근데 이게 건설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하나 뭐 큐셀이 태양광을 납품을 하면 네. 그거를 그 단지를 프로젝트를 건설을 할 때는 네. 건설사들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쪽 관련 부분이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앞서 김혜진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원전 관련 수주도 네. 뭐 물론 저는 핵심은 뭐 당연히 뭐 원전 설계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 뭐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이런 게 괜찮지만 네. 거기에 원전 관련 플랜트를 만드는 당연히 건설사들도 건설사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동 중심의 일변도의 해외 수주 쪽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동남아 쪽의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동남아 쪽에 대한 또 국내 기업들의 선전도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국내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소위 말하면 이 공장 증설을 하잖아요. 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도 네. 그 관련해서 뭐 M16 라인이라든지 뭐 P3 라인이라든지 이 부분을 지금 증설을 네. 계획하고 있고 네. 거기 증설에 당연히 건설사들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 플랜트 수주라든지 국내 쪽의 플랜트 수주, 네. 그다음에 중동, 동남아 쪽의 플랜트 수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 내년까지도 사실 건설주들은 또 흐름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사들 추가적으로 더 업사이드 열려 있다. 그러면 건설과 같이 올라갔던 쪽도 추가적으로 같이 갑니까? 어쩌- 건자재, 인테리어, 그죠? 리츠 네. 뭐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갔잖아요. 네, 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네. 건설을 묶어서 가는 거니까. 예. 예, 뭐 건설하는데 뭐 거기에 건자재가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뼈대만 만들고 가지는 않을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건설 붐이 난다는 건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는 거고 당연히 예. 거기 리츠 상품도 오. 뭐 좋아질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뭐 이 아파트나 주택이 만들어지면 그 맨몸으로 들어가진 않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뭐 네. 이렇게 관련 가구를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런 기업들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중심은 어쨌든 건설 건설이다. 섹터들이 예, 우리나라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좀 좋게 잡아가지 않을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멘트도 너무 강해가지고요. 건자재, 건설, 이 주택 빅사이클 그리고 인프라에 있어서 이 종목이 없으면 너무 소외감을 느낄 만한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토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건설업종 내의 토픽, 김혜진 전문가님 누군가요? 네,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쪽은 우리 국내 주택 포인트 아니죠? 네, 그렇죠. 오. 아까도 문선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국내는 상수라면 뭐 해외는 변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삼성 엔지니어링한테는 사실 해외 쪽이 이제 상수예요. 이게 좀 든든했었어야 됐어요. 예. 이 수주와 이 발주가 일어나야 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네. 해외 에너지 플랜트 쪽에서는 좀 강력하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의 경기가 살아났어야 되는데 당연히 뭐 지금 2019년 이후 작년은 뭐 정말 말할 것도 없이 코로나 쇼크를 좀 정통으로 받은 기업이 또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네. 계속 기대감은 지금부터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의 수주 목표를 좀 많이 줄였어요. 지금 6조 정도로 줄였는데 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37% 1조 넘는 금액을 지금 현재 달성을 해놨거든요. 예. 뭐 이렇게 달성해 놓은 게 뭐 또 수치적으로는 지금 역대 4번째의 수주 잔고라고 하니까 뭐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글로벌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을 때 네. 같이 또 중동 쪽에서의 투자, 동남아 쪽에서의 투자가 살아났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국내 쪽의 건설업도 좋지만 해외 쪽에 플랜트라든지 뭐 가스, 뭐 유가 관련해서 이런 산업이 살아났을 때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삼성 엔지니어링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사들이 먼저 움직일 때 좀 느리다라고 느꼈어요. 아무래도 주택 이 빅사이클 그리고 국내 정책이 변화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기에는 조금 해당되는 종목은 멀죠.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최근 이제 업계에서 이야기 나오는 건 현대 엔지니어링 IPO 두고 좀 눈높이 맞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이 수혜감으로 올라온 거라면 지금 너무 가격대 높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비싸지는 그래서 않나요? 저는 오히려 밸류적인 매력은 훨씬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다고 덜 생각을 갔다. 해요. 네, 아직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접근해 보시기에는 충분히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없는 또 기대감을 반영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보시면 한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적정 밸류?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르긴 네. 했어요. 그래서 뭐 접근해 보신다 해도 항상 저희가 강조 드리는 분할
매수, 네, 조정식 조정시 매수, 분할 네. 살짝 이제 뭐 입질로 매수해 보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뭐 오늘은 또 급등을 하는 양상이기 네. 때문에 뭐 사실 때는 매수하실 때는 살짝만 비중해 보시고 좀 조정이 또 나오면 또 네. 눌릴 때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말씀처럼 해외 건설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네요. 문선인 전문가님 토픽은요? 뭐 저는 뭐 건설주 이야기할 때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우건설. 네. 예, 대우건설 이야기 드리고 물론 건설주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게 대우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네. 대우건설은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속도감도 빨랐죠. 예,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네. 오늘은 살짝 좀 조정, 건설주 흐름에 좀 못하고 있는데 추세적인 부분은 여전히 저는 대우건설이 긍정적이다. 건설주를 할 거면 그러니까 대우건설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유는 국내 쪽에 뭐 모멘텀도 있지만 네. 사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지금부터 발주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뭐 원전 이야기를 드릴 때 원전 관련 기술 쪽도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에 원전이 만약에 수주가 되고 네. 아니면 뭐 그러니까 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컨소시엄을 통해서 해외 쪽에 원전을 수출한다 하더라도 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그래서 원전과 관련된 부분 또 있고 그 다음에 LNG 프로젝트 수주가 일단 지금은 현대건설이 먼저 받았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있는 부분은 대우건설이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네. 왜냐하면 그 LNG 육상 플랜트 관련 쪽의 기술력도 대우건설이 굉장히 높고 카타르와의 관계도 좋아요. 대우건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 부분의 흐름은 굉장히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LNG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대우건설이 가장 큰 이슈는 매각 이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매각 이슈라는 건 독이 될 수도 있고 예. 오히려 이제 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쪽에 컨소시엄이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우건설은 핵심적인 기술력이 너무 많아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뭐 예. 가압 경수로 방식의 또 특허 같은 부분, 삼중 수소를 이렇게 배출하는 거 관련된 부분에서는 글로벌적인 기술이 탑이거든요. 네네. 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해외 쪽으로 막 인수가 되면 좀 유출이 네.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죠 LNG 육상 플랜트 관련 부분도 굉장히 기술력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외 쪽에 넘기는 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 쪽 컨소시엄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유력한 컨소시엄은 두 개잖아요. 네. 이게 중흥건설 쪽 컨소시엄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PF 쪽 이제 컨소시엄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쪽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받아갔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지금 중국이 또 일단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쪽으로 만약에 넘어가면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굉장히 큰 국부 유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왜냐하면 지금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하는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주요 그 플랜트 수주에 다 대표적인 경쟁사거든요. 그럼 이게 넘어가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뺏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하나는 최근에 아부다비 투자청에서도 네. 이제 아부다비 이제 국부펀드 이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요. 네. 뭐 만약에 그러니까 대우건설 주주 입장에서 보면 아부다비 쪽에서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가져가는 게 맞긴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중동 쪽 플랜트 수주 굉장히 많이 할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 아랍에미레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 쪽의 주요 플랜트는 대우건설을 굉장히 많이 휩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우건설 주주들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냥 아부다비 투자청이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네. 국부 유출 같은 부분, 기술 유출 너무 아쉽다. 뭐 그런 거를 본다면 이제 저는 이제 국내 쪽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건 네. 기본적으로 M&A 관련 부분은 주인을 찾는 게 한 1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게 다시 이제 새 주인을 찾는 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M&A 관련 이슈는 긍정적이다. 물론 다만 중국 회사가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그 부분은 노이즈가 될 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이게 노조의 저항이라든지 꽤 있을 거니까 네. 그 부분은 조금 그렇지만 근데 확률적으로 그렇게 인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이 어쨌든 주관을 하잖아요. 예. 그쪽으로 밀고 나가지 조금 조건이 좀 불리하더라도 그쪽으로 제가 뭐 밀고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국내 쪽 아니면 뭐 이 아랍에미리트 쪽이 아닌가 싶은데 네. 어쨌든 뭐 양쪽 어느 쪽을 가더라도 주가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쪽으로 간다면. 네. M&A 이슈 때문에 더욱더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가 대우건설입니다. 건설사 내에서의 토픽으로 문선인 전문가님 그대로 시각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은 건설사 통틀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두드러질 모멘텀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이에 따라 내년까지 업사이드 열려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첫 번째 강의 주제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시 좀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1월 애플카 이슈로 연초 주인공이었다가 그 실망 매물을 크게 좀 소화하면서 지난 5월까지 너무 답답하게 움직임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5월 말부터 분위기가 급반전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대감 가져도 될까요? 먼저 문선진 전문가님, 이 자동차 섹터가 조금씩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어느덧 60일선 지지하는 종목들도 꽤 늘었습니다.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매물을 상당 부분 소화했다라는 거. 가벼워졌어요. 그렇죠. 좀 가벼워졌고 그다음에 네. 이제 저가 순환매 차원에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딱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본다면 판매가 잘 됐잖아요. 특히 이제 북미 판매가 거의 10년 만에 4월, 예, 5월. 그렇죠. 예, 굉장히. 10년 만에 지금 11%가 났으니까 네. 10%대를 돌파를 했다라는 거. 네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좀 전일 긍정적이죠. 기준으로. 사실 네. 뭐 현대기아차가 네. 합쳐서 한참 안 될 때는 막 3%대 나오고 이랬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굉장히 많이 밀렸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치고 왔다.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게 유지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켜봐야 되는 예, 좀 거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이게 약간 기분이 좀 상하는 말일 수는 있지만 네. 사실 물론 몇몇 라인업들은 그 실제로 잘 팔리긴 했어요. 텔로라이드, 뭐 기아의 SUV 텔로라이드라든지. 굉장히 잘 그렇죠. 팔렸잖아요. 이 라인은 사실 네. 싸기 때문에 팔렸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소위 말하면 이게 맞았다. 소비 패턴과 맞았기 때문에 잘 판 건 맞는데 네. 4월, 5월이 많이 팔린 거 그거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고차를 많이 못 사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 그 가격에 그러니까 새 차가 조금 남는 상황에서 사실 그 반도체 관련 이슈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현대기아차가 좀 잘 뭐 소위 말 재고가 좀 많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좀 원활했어요. 그러니까 그쪽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난 건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차량용 반도체 관련 쪽이 좀 풀려서 네. GM이나 포드가 상당 부분 다시 이제 생산을 재개를 많이 했을 때도 저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 상대적으로 재고가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예, 경쟁사 대비. 그래서 오히려 저게 더 잘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오, 그러니까 그래요? 저거는 조금 더 연속성은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말씀 중에 사실 현대차 재고가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GM이랑 다른 경쟁사 대비 잘 팔린 거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접한 뉴스로는 현대차 안에서도 수요가 대단하다는 포인트가 바로 중고가가 신차보다 더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역시 신차가 바로바로 출고가 안 되니까 미국에서도 중고가가 계속 높아지면서 우리 더 비싸게라도 이전 타던 차 타겠습니다 하는 수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포드나 GM이 아니라 현대차여야 된다는 수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예, 뭐 맞을 수도 있는데 맞았습니다. 현대차여만 했겠죠. 네, 현대차여만 했을 것 같긴 제가 한데. 너무 예, 네. 근데 이제 다행히 그래도 어쨌든 그 시점에 라인업이 괜찮은 라인업들이 나온 거죠. 예, 대형 잘 SUV들이 맞아떨어졌다. 예, 그 시점이 잘 나왔다고 아, 봅니다. 네. 물론 뭐 현대 기아차 잘 만드니까 예, 분명히 현대차였어야지 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같은 라인업 때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요? 모르는데 같은 가격대의 라인업 때에 그 도요타가 훨씬 더 많이 팔았거든요. 그렇군요. 예, 도요타는 아주 약진했거든요. 아. 그 같은 라인업이.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적인 판매량을 봤을 때 그러니까 누구 대비 더 잘 팔렸냐라는 이런 점유율을 보면 네. 사실 도요타는 훨씬 더 많이 나가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현대차에만 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연속성이라는 네, 거군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근데 라인업을 좀 탄탄하게 갖추긴 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옛날에 현대차 같으면 그냥 이게 이 쉽게 준중형 뭐 그냥 세단 이런 쪽을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사실 경쟁력이 상당히 없었는데 예. 이제는 이 SUV 대형 SUV 관련 쪽에서는 좀 그래도 나름 이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괜찮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잘 했다고 봐요. 어떤 건가요? 그 전기차 플랫폼을 빨리 전환시켰던 거. 아. 이 GMP 같은 그러니까 지금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아직까지 전용 모델은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시대에 맞게 잘 빨리 넘어간 거. 그 부분은 저는 잘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이제 앞으로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성장성에 관련된 기대감은 네. 또 반영이 되겠죠. 그 기대감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또 완화됐을 때 네. 국내 쪽의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네.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을 해서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자동차 관련주도 이 정도면 조정을 줬다. 악재와 관련된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네.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움직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저희 밑줄도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 완화 기대감, 이것도 5월 말부터 분위기가 좀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확실히 또 수급적으로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사실 1월에 자동차주들 너무 밸류 비싸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확실히 밸류에 대한 부담감은 던 건지 자동차주들 다시 좀 달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짧게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동차주를 매길 때 저도 고민인 건 전통적인 예전의 밸류를 매길까? 그러니까 산업의 그건 그냥 우리가 흔히 말 아니잖아요. 내연기관에 대한 그렇죠. 그걸로 자동차에 대한 밸류를 매겨야 되는 건지 네. 현대기아차가 그럼 전기차 미래카 그러니까 뭐 지금 정의선 그 회장도 이야기하잖아요. 오토 아니다. 결국 모빌리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빌리티 산업으로 이거를 매겨야 프리미엄을 될지는 좀 줘야 모르겠어요. 하는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산업을 흘러가는 건 모빌리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이전에보다는 밸류를 조금 더 쳐주는 건 맞는 것 같다. 예, 그래서 밸류적인 부분은 현대차를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우리나라 또 자동차 업종을 사는데 네. 고려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만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고밸류를 받을 수도 있는 업종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1월에 프리미엄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나 완성차 쪽, 부품주 어느 쪽이 더 수익률 좋나요? 이런 질문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토픽을 통해서 좀 답을 들어볼게요. 김혜진 전문가님, 자동차 쪽 토픽 누군가요? 저는 그럼 일단 부품주 한온 오. 시스템 가지고 왔는데요. 이유는요? 현대기아차에 대한 아직까지 밸류에 대한 뭐 헷갈림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쪽, 네. 그 전기차라든지 뭐 네. 수소차의 부품 쪽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일단 한온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매출처가 뭐 현대기아차, GM, 폭스바겐 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포드 이쪽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지금 뭐 플랫폼 향 매출을 지금 다 이번에 수주에서 받아왔거든요. 네. 앞으로의 미래차의 플랫폼별 단위로 지금 수주를 받아왔다는 거가 좀 더 성장 동력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한온 시스템이 원래는 그 자동차 공조 시스템을 네. 만드는 기업인데 네. 이게 또 앞서서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로 네. 갔을 때 더 중요한 부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발열 장치가 없으니까 엔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기차에 쓰일 수 있는 점유 부분에서 높고 국내에서는 1위고 글로벌적으로는 지금 2위, 일본의 덴소에 이어서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실적이 잘 나오지가 않았죠. 자동차 생산이 지금 안 됐으니까.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받아온 1분기에 받아온 수주 물량이 지금 한온 시스템의 6년치에 6년치인가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적었거든요. 6년치 410억 달러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네. 6년치의 수주 물량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이게 정말 글로벌적으로 지금 자동차 반도체 지금 생산 차질을 이뤄서 네. 자동차 생산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2분기에 지금 2분기 해소가 되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좀 환경적으로 좋아진다면 한온 시스템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주가도 지금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글로벌적으로 1위를 나타내고 있는 일본의 덴소라는 기업은 지금 PER이 거의 46배 정도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온 시스템은 20배, 한 2배 정도로 밸류 측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 보실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온 시스템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온 시스템 경쟁사와의 대비로 봤을 때 밸류 부담도 적고 완성차 대비로도 조금은 부담 덜하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문선인 전문가님 토픽은요? 저도 이제 부품주입니다. 아.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요. 네. 이유는요? 뭐 현대위아는 사실 제가 엄청 싫어했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토마토에 한 4년 정도 된 건데 네. 한 3년 반을 매도 의견을 냈던 종목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진 거죠? 작년부터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 원래 이제 시장은 아까도 했지만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나치게 내연기관에 집중돼 있다 라인업들이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시장이 도태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 현대위아가 새로운 공장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자동차 배터리 이제 케이스 배터리 관련 부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BMS 관련 쪽에 부품 같은 것들을 많이 납품을 합니다. 이제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이 친환경 쪽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쪽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이 사업을 개편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차 중에서도 내연기관과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네. 어차피 전기차도 보면 이제 기본 타이어는 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이어 관련 기업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원래 주력이 그 범퍼 레일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범퍼를 다는 그 레일. 근데 이거는 사실 전기차라고 범퍼가 없지는 않잖아요. 네. 결국은 그 주력인 매출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넘어가도
이제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은 여전히 주력주로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신사업으로 지금 이제 이 배터리 팩과 관련된 이 부품을 만든다.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건 현대 기아차가 이제 판매량이 증가한다라는 거에 어쨌든 절대적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현대 위아를 저는 수혜주로 뽑겠습니다. 다픽으로. 완성차 주시지 않은 이유는 밸류 때문인가요? 아 근데 탄력이 둔할 것 같아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기아차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예 근데 완성차가 부품주 대비 탄력이 다소 약할 것이다. 이게 완성차 대비 그러니까 부품주 대비 탄력이 둔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만약에 완성차를 사면 네. 현대 기아차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해외 쪽 주식으로 포드나 GM을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쪽 대비해서 우리나라 완성차가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완성차를 안 한 거고, 만약에 완성차를 할 거면 저는 포드랑 GM이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미래 성장 산업에서 특히 GM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독보적이거든요. 오히려 모빌리티를 본다면 오히려 뭐 소약개미 분들은 GM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GM을 완성차는 사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국내 쪽은 그냥 자동차 부품주들이 사는 게 낫다. 그렇게. 탄력이 좋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들어볼게요. 또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해주시겠죠.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두 분의 답 함께 들어봤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어서 전달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10일이네요. 오후에 장 마감하고 문선인 전문가님 진짜 오랜만에 공개 방송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강의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이 주식 심화론에서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많이 이제 공략을 했고 네. 또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았던 이제 두산중공업이나 그다음에 대한전선 많은 안전 분들이 관련 좀 이슈. 네, 근데 네. 이제 이게 나중에 지금은 이거 못 들어가겠으니까 또 이런 거 비슷한 종목 어떤 거 있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이 두산중공업, 대한전선 대한전선. 이 다음 섹터, 다음 종목은 어떻게 될 네. 것인지를 제가 또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발주자를 찾는 데 있어서 힌트가 되는 건 결국 시장의 맥을 짚는 데 있나요? 시장도 그리고 산업의 성장을 보는 거죠. 미래 발전 성장성.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이번 주 목요일 4시 30분에 공개됩니다. 장 마감하고 나서 www.itomato.com 들어오시면 이 시간대 바로 투자클럽 입장 가능하세요. 문서진 전문가의 공개 방송 찾아주셔서 두산중공업, 대한전선 그리고 그 다음 타자가 될 만한 종목을 보는 눈을 길러보셨으면 좋겠네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더블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강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화론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전략 함께했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수요일 강의 뵙겠습니다.